5년 뒤의 우리 경제? 지금 알 수 있습니다.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네, 우리 사회의 변화를 경제 트렌드로 짚어보는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김광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키워드가 이제 마이너스 금리이네요. 지난주에 일본이 사상 처음으로 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가능한가 싶었는데 가능한가요? 예, 일단 도입한 걸 보니까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굉장히 와닿지 않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흔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저축을 한다 그러면 네. 돈을 거기다 맡기는 거가 되지만 또 그 은행에 저축을 함에 따라서 오는 그 소비자 입장에서 오는 여러 가지 편익들을 생각해 보면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만 원짜리 물건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택배로 보낸다고 했을 때 한 5천 원 정도의 배송비가 들듯이 네. 근데 5천만 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송금을 한다 그러면 지금 수수료도 다 면제되니까 네. 무료로 송금하는 그런 시스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택배를 보내는 것과 비교해 보면 저축을 함에 따른 혹은 은행의 어떤 금융상품을 이용함에 따른 여러 가지 편익들이 부수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편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산이 몇 천만 원이 있다, 몇 억 원이 있다. 그러면 은행이 없다면 굉장히 난감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축하면서 내가 돈을 내고 이자라는 돈을 내고 저축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은행에게 반대로 이자를 지불하면서도 저축할 필요가 있다. 혹은 그럴 만한 충분한 편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금리도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좀 상상이 가능할 네, 것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너무 익숙했던 것 같아요. 원금을 은행에 맡겨놓고 거기는 많은 직원과 인프라들이 투자되어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이제 이자를 받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런데 이번에 도입된 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추가 금융 완화책이라고 하는데요. 네. 결국 일본에서는 그동안 시행했던 이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라고 하면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여러 나라들이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네.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세워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통화량을 마구 늘리는 거죠. 네. 통화량을 마구 늘리면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여러 가지 투자를 아끼지 않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했지만 그 경기 부양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그리고 거의 제로 금리 시대에서 마이너스 금리도까지 넘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 내려집니다. 네, 자 어찌 보면 이제 극약 처방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 금리가 유럽에서는 이미 금융 완화 정책으로 활용한 적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 금리라는 것은 앞에 돈의 가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사실 이제 저물가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해야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이미 저물가인데 금리도 저금리 시대여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적정한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다 보니까 네. 마이너스 금리까지 간 적이 있었죠. 그러면 유럽에서 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썼을 때 그 지금 말씀하신 기대했던 효과들을 좀 봤나요?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만한 좋은 상식은 네. 금리는 물가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리는 물가에 반비례한다. 아주 쉽게 설명드려보면 작년에 물 한 병을 1,000원 주고 샀어요. 네. 근데 올해는 물 한 병을 똑같이 사려고 보니까 2,000원을 줘야 돼요. 네. 그 얘기는
물의 가치는 2배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반대로 보면 내 돈 1,000원의 가치는 2배로 떨어진 거죠. 그렇죠. 반으로 줄었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1,000원만 가지고도 물을 샀는데 이제는 네. 2,000원이나 줘야 물을 살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와 물가는 반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유럽에서도 금리 인하 정책을 통해서 적정한 수준의 물가를 올리고 또 투자를 진흥시켜서 경기를 회복시킨 그런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네, 교수님 설명 덕분에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자, 네네. 그렇다면 이번 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 일본 정부가 기대하는 이 경기 부양 효과 과연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다른 것이 동일하다라는 전제하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서 경기 부양 효과가 당연히 가져와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일본 입장에서 우려되는 점은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대외 경기들을 보면 굉장히 부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일본 바로 옆에 있는 중국 굉장히 경기가 불황이고 네. 옆에 있는 우리나라도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흥국들이나 자원국들이 국제유가 하락이나 투자자금의 급속하게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경제 위기를 좀 맞이할 수가 있는데 그런 대외적인 그런 경기, 다른 국가들의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대책도 크게 이렇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앞서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 경기는 뭐 워낙 이제 다양하고 돌발적인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런데 교수님 제일 궁금한 대목이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들어갔고요. 우리도 지금 저금리 시대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파장을 가져올까 하는 대목인데요. 네네. 자, 중국도 계속 위안화 절하하는 기조로 가고 있잖아요. 네네. 부분적으로 절상한 바도 있습니다만 여기 엔화 절하까지 겹치는 상황이 되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환율로서 풀이를 해야 될 텐데요. 네. 이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그 경제 대국들이 금리를 인하하면 그 말은 결국 그 자국의 통화 가치를 하락시킨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환율의 문제가 빚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다시 말하면 엔화 가치 그리고 위안화 가치가 하락되면 그들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같은 물건도 더 저렴하게 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한다 그러면 일본도 미국에 수출을 하고 한국도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는데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일본의 자동차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경쟁국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네. 우리나라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네. 그래서 이제 수출이 지금 굉장히 좀 부진한 상황인데 그 부진한 그 수출 구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라고. 걱정이 되는군요.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네. 자, 일본은요. 필요하면 금리를 더 추가해서 낮출 수도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에서 마이너스를 계속 더 낮출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좀 세계적인 추세가 될 걸로 보세요? 어떠세요? 일단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금리를 인하시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일 수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미 선진국들은 금리가 저금리예요. 우리나라도 네. 저금리에 해당되는데 네. 선진국 말고 개도국들은 저금리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네. 금리가 굉장히 높지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금리를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낮춰나가는 그런 것들은 하나의 추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 그럼 잠깐 질문을 바꿔서 그럼 네네. 우리나라에도 언젠가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네, 도입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물가를 보면 저물가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네네. 0%대의 저물가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가 상승률을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가 약 2.5%인데요. 네. 2.5%의 물가 상승률을 유지시키려면 금리를 자꾸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금리를. 네. 그러다 보면 지금 금리가 역시 저금리 시대인데 역시 마이너스 금리까지 갈 수가 있다. 적정한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를 맞추고 그리고 경기 부양을 계속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군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 자, 일본과 유럽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도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김광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였습니다.